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 149번째 영상에서는 멜밀식 문화에서 일본의 메밀 새싹 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콩나물처럼 키운 메밀 싹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메밀 종자를 뿌려서 보름 내지 20일 정도 큰 잎이 파랗고 줄기가 자주 새긴 메밀 새싹을 소바 모야시 또는 한자어로 교매가 또는 교매신화라고 해서 식재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매가라고 소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일본에 갔을 때 시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용되고 있는 메밀 새싹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메밀 새싹 교매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밀 새싹 교매가 또는 교맥신화는 영어로 버킷 스프라우트인데요. 보통 메밀 종자를 발화시킨 핑크색 줄기가 특징인 새싹입니다. 새싹은 종자가 발화해 크게 생장하며 활성화하는 단계이므로 영양분이 종자 상태에 비해 향상됩니다. 이런 새싹은 천연 보충제로서 건강한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메밀 새싹은 이렇게 보름 내지 3주간 키워서 잘라서 포장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메밀 새싹은 비타민류, 식이섬유 등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작용을 가진 루틴, 또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폴리페놀 등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는 건강야채입니다. 이 줄기의 핑크색은 폴리페놀 일종인 안토시아닌, 즉 적색소 성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재배 이용하는 콩나물 타입의 메밀 싹과는 다른 유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메밀 새싹처럼 과거에 메밀을 파종한 다음에 솎아낸 메밀 새싹을 나물로 무쳐서 먹었습니다. 그런 메밀나물을 사찰에서도 사찰 음식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메밀 새싹은 선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서 신선한 상태로 유통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2, 3일 정도 그날 먹을 분량만 수확해서 샐러드나 주스로 식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야후 재팬을 통해서 일본의 메밀 새싹 요리장 한 군데를 알아보면 일본어로 고모랩이라고 해서 번역하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이 집에서는 메밀 새싹을 수확을 해서 이렇게 썰어서 요리에 고명으로 또는 주스로 이용을 합니다. 일본의 메밀 새싹 요리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밀 새싹과 소바 샐러드입니다. 재료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메밀 새싹, 그리고 샐러드용 삶은 국수, 토마토에 좋아하는 야채, 식초가 되겠습니다. 조리법은 먼저 토마토 등 좋아하는 야채를 함께 메밀국수 위에 올립니다. 식초를 치고 그 밖에 여러가지 드레싱으로 맛을 봐가며 기호에 맞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습니다. 메밀 새싹과 새우 막기입니다. 재료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메밀 새싹과 라이스 페퍼, 이것은 막기용 피가 되겠습니다. 찐새우, 아보카도, 치즈, 스위트 칠리 소스 등입니다. 물에 적신 라이스 페퍼 위에 메밀 새싹과 찐새우, 아보카도, 치즈 등의 기호에 맞는 재료를 올려놓고 피로 싸줍니다. 스위트 칠리 소스를 쳐서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때 중화품 장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밀새싹과 연어 샐러드입니다. 재료로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메밀새싹, 연어, 토마토, 양파, 파프리카, 적양배추 등입니다. 조리법은 먼저 토마토와 양파 썬 것, 파프리카와 적양배추 썬 것 등 붉은 야채를 중심으로 물을 빈 메밀새싹과 섞습니다. 연어는 표면을 가볍게 군주하여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섞습니다. 입맛에 맞는 드레싱을 쳐서 먹습니다. 메밀새싹과 호박 샐러드입니다. 재료는 적당한 길이로 자른 메밀새싹과 호박 샐러드, 토마토 외에 좋아하는 야채, 호박칩 등입니다. 메밀새싹을 접시에 충분히 올립니다. 메밀새싹 위에 호박 샐러드를 어느 정도 높이로 올립니다. 좋아하는 토마토 외에 야채와 호박칩, 사진에서 노랗게 보이는 튀긴 호박칩을 장식합니다. 메밀과학에서는 세 가지 메밀종, 즉 보통 메밀, 타타리 메밀, 그리고 야생 메밀, 파고파이름 사이모점의 루틴과 코세톨 함량, 그리고 사이모점의 루티노시다제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 국립농식품연구소 큐슈 오키나와 농업연구센터의 다스로 스즈키 그리고 토카이 대학 및 신슈 대학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3년 푸즈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본 큐슈 오키나와 농업시험장에서 2020년 4월 20일 보통 메밀, 타타리 메밀, 야생 메밀인 파고파이럼 사이모점 등 3종의 메밀을 파종해서 재배했습니다. 이과 줄기는 영양 성장 기간 동안 수확하고 꽃과 뿌리는 개하기에 종자는 성숙해 수확을 해서 조상목으로는 수확한 기간에 루틴과 코사탄의 농도 및 루티노시타이제 활성, 사이모점 종자에서 루티노시타이제 정제 및 특성화, 그리고 사이모점 반죽의 루틴과 코사탄 농도 및 쓴맛 평가 등입니다. 세 가지 메밀의 루틴 함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통 메밀은 흰색 막대, 타타리 메밀은 주황색 막대, 그리고 야생 메밀인 사이모점은 청색 막대가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종자, 꽃, 줄기, 잎, 뿌리 순으로 루틴 함량을 나타냈는데요. 기관별로는 꽃에 루틴이 가장 많고 건물량 100g당 6680mg입니다. 기관별로는 보통 메밀이 꽃에 건물 100g당 6680mg으로 가장 많았고 종별로는 보통 메밀이 꽃이 가장 많았습니다. 잎은 타타리 메밀 잎에 건물 100g당 4220m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잎은 타타리 메밀의 잎에 건물 100g당 4220m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메밀의 코사딘 함량 비교입니다. 기관별로는 마찬가지로 꽃에 코사딘 함량이 가장 많은데 종별로는 보통 메밀의 꽃에 건물 100g당 464m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잎은 타타리 메밀 잎에 가장 많아서 건물 100g당 49mg이었습니다. 세 가지 메밀의 상대적 루티노시타이제 활성 비교입니다. 기관별로는
종자의 활성이 가장 높았고 종별로는 타트의 메밀의 종자가 가장 높아서 10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꽃은 타트의 메밀이 루티노시다제 활성이 5.75로 가장 높았습니다. 루티노시다제의 효소는 루틴 가수분해를 촉진하는 효소입니다. 루틴 가수분해가 되면 이당류인 루티노즈와 코서틴이 형성이 됩니다. 야생메밀인 파고파이럼 사이모점에서 루티노시다제 정제를 위한 적정 산도 및 온도를 살펴보면 야생메밀 사이모점에 균질하게 정제된 루티노시다제 활성에 대한 적정 산도를 2, 3, 4, 5, 6, 7, 8, 9, 10에서 측정한 결과 상대적인 루티노시다제 활성이 pH 5에서 가장 높았고 8 이상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온도인데요. 온도는 5에서 75도C 사이에서 측정한 결과 온도 상승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45도C에서 상대적인 활성이 가장 높아서 100을 나타냈습니다. 그 뒤에 조금 감소되다가 55도 이상이 되면 상대적인 루티노시다제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생메밀 파고파이럼 사이모점 반죽에서 상대적인 루틴과 코서틴 농도를 보면 야생메밀 사이모점 반죽에서 메밀가루에 물을 가하기 전에는 100인데 물을 가하고 10분 경과하게 되면 루틴 함량이 0.16으로 감소가 됩니다. 반면에 코서틴은 처음에는 0.014%에 불과한 것이 물을 가하고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100%로 증가하게 됩니다.